아기 딸꾹질이 왜 안 멈추지? 아기가 왜 응가를 안 싸지? 안 그래도 육아하느라 잠 부족해 죽겠는데 뜬 눈으로 밤새우면서 계속 검색하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우리 아기가 지금 왜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실 거예요. 이게 정상인가? 아니면 혹은 어디 아픈 건가? 계속 헷갈리고 불안하셨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우리 초보 부모님들 심장 덜컥하게 만드는 순간들, 불안해서 찾아보던 이 흩어진 정보들을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엑기스로 압축해 볼게요. 자, 이 영상 하나면 이제 우리 아기가 왜 이러는지 누구보다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아는 우리 집 육아 박사가 되실 거예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Let's go! 여러분, 아기 낳고 며칠 뒤에 몸무게를 쟀는데 줄어있으면 진짜 당황스럽겠죠? 아니, 내가 맘마를 너무 적게 줬나? 아니면 내 젖이 잘 안 나와서 애가 못 먹나? 싶어서 정말 멘붕 오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거 우리 아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. 태어난 지 한 2에서 4일 정도까지는 아기 몸무게가 원래보다 최대 10%까지 쑥 빠질 수 있다고 해요.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. 그때 머금은 수분이 빠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름도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불린대요. 아기 몸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가벼워지는 시기인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. 바로 이렇게 빠진 몸무게라도 생후 2주 안에는 다시 원래 몸무게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 2주 안에 회복되는 흐름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. 만약에 이렇게 생후 2주 안에도 몸무게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줄고 있다 하시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니까 빨리 병원 가보세요. 자,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아기 황달 수치가 조금 높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. 자, 초보 부모님들에게는 이 황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무섭고 걱정되게 들리거든요. 도대체 황달이 뭘까요? 쉽게 말해서 아기 몸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천연 색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얼굴이나 아니면 눈 흰자위가 약간 귤처럼 노랗게 변하는 걸 말해요. 아기들은 아직 요 간 기능이 세빙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 서툴러서 이 노란 물감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생기는 아주 흔한 증상인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황달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. 바로 자주 먹이고 자주 싸게 하는 거예요. 이 노란 물질이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돼야 하거든요. 저도 신생아 때 아기가 얼굴이 생각보다 노래서 좀 가슴 철렁하고 막 의사 선생님 진료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마다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유 횟수도 좀 늘려주고 했더니 금방 다시 뽀얘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엄마들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게 있죠? 바로 멈추지 않는 딸꾹질이에요. 신생아 때는 딸꾹질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아기들은 아직 횡격막이 미숙해서 급격한 온도 차이가 일어나면 이런 작은 자극에도 딸꾹질을 한다고 해요. 근데 이거 잘 모르면 딸꾹질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 얘 왜 이러니? 어디 불편한 거 아니니? 하고 계속 걱정하실 거예요. 저희 부모님도 아기 딸꾹질 할 때마다 애 잡겠다. 어떻게 빨리 멈춰봐. 라고 하시면서 막 옆에서 놀래키려고 하고 그랬거든요. 여러분, 어른들 방식대로 놀래킨다고 절대 딸꾹질이 안 멈춥니다. 그건 성인의 방식이고요. 이미 작은 자국에도 딸꾹질하는 애를 더 놀라게 하면 아기만 스트레스 받고 자지러지게 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.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시 따뜻하게 진정시켜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딸꾹질 할 때는 모자를 씌워서 체온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수유를 그때 조금 더 해서 아기를 안심시켜주세요. 그러면 어느샌가 딸꾹질도 쑥 멈춰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손목이나 발목 같은 데가 껍질처럼 막 허물이 벗겨져 있을 거예요. 이게 전문 용어로는 탈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피부 왜 이래? 싶어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아기 피부가 10달 동안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공기 중으로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겉에 있던 각질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절대 억지로 떼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두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1, 2주 안에는 매끈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. 자, 황달도, 딸꾹질도, 탈각도 결국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적응하는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쌀 수 있게 곁에서 든든하게 먹이고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. 이론보다 중요한 게 바로 요 실전이죠.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전에 적응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수면과 수유예요. 신생아는 하루에 무려 16시간에서 18시간이나 자는데요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자지 싶으시죠? 사실 지금 아기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성장하는 게 전부라서 그래요.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뿜뿜 나오고 뇌가 정리되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면 교육 따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이때 시기에 아기는 낮밤 개념도 없고 그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푹 자게 두는 게 정답이에요. 그리고 6주 후부터 요 위에 있는 영상 참고해서 수면 교육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. 바로 수유텀과 기저귀 개수입니다. 잠은 푹 재우더라도 수유텀은 3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은데요.
수유텀 기준은 먹기 끝난 시간이 아니라 먹기 시작한 시간 기준입니다. 즉 수유 시작부터 다음 수유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구한 게 수유텀이라고 해요. 자, 예를 들어 12시에 수유를 시작했으면 아기가 중간에 잠들었어도 3시에는 깨워서 다시 먹여야 되는 거죠. 네, 아기가 잘 자고 있어도 이때는 무조건 깨워서라도 먹여야 합니다.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. 신생아 위는 생각보다 엄청 작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능력도 부족해요. 그래서 너무 오래 굶으면 수분도 빨리 빠지고 혈당도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수유텀 3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조금만 먹고 수유텀 3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결국 적게 먹으면 에너지가 똑같이 덜 찰 수 있겠죠?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아기가 충분히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? 그럴 때는 기저귀를 확인하시면 돼요. 하루에 6번 이상 소변으로 묵직해진 기저귀가 나온다면 아주 잘 먹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에 팁 하나 더. 소변은 횟수가 중요하지만 대변은 사실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. 특히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며칠에 한 번 변을 봐도 변이 딱딱하지 않고 아기가 잘 놀고 잘 싼다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신생아 때 모유 중이었는데 아기가 3일 동안 응가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내 전 문제인가? 뭘까? 변비인가? 하고 계속 걱정했었는데 바로 그 3일차 되는 다음날 아주 건강하게 황금동을 쌌더라고요. 여러분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저처럼 며칠 소식 없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. 물론 평생 이렇게 시계만 보면서 3시간 막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신생아 때는 아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모인 저희가 이렇게 텀을 맞춰가면서 챙겨주는 거지만 사실 한 4주 정도만 지나면 아기는 스스로 배고픔과 졸림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. 그래서 저도 4주 이후부터는 아기 신호에 맞춰서 그냥 유동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. 시간 따로 딱 재지도 않고요. 딱딱 맞춰야 하는 건 딱 생후 한 달 정도 딱 요 신생아 시기 뿐이라는 거. 아기를 믿어주세요. 자, 초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병원에서 초유는 꼭 먹이셔야 됩니다. 아무리 분유를 할 사람한테라도 초유는 꼭 먹이세요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초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초유는 사실 그냥 처음에 나오는 모유의 의미보다는 아기한테는 거의 인생의 첫 백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.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면역 성분이 정말 가득 들어있어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요 낯선 세상에서 세균들과 싸울 힘을 정말 단단히 전해주거든요. 처음엔 요 초유량이 엄청 적게 나와서 아기가 이걸로 배가 차나? 이걸로 면역이 만들어질까? 싶으실 거예요. 하지만 요 초유는 그냥 모유에 비해서 아주 진하게 농축된 거라서 정말 단 몇 방울만으로도 아기에겐 최고의 선물이니 요 초유는 꼭 먹여주세요. 자, 신생아 때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영아 돌연사인데요. 보통 아기가 잘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우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아기 침대는 무조건 단단해야 해요. 푹신한 건 절대 금물입니다. 그리고 침대 주변에 예쁘게 꾸민다고 뭐 인형 두거나 아니면 아기 춥다고 이불을 두껍게 덮어주는 거, 그거 진짜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.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. 주변에 물건이 많으면 자칫하다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혹시 아기 역류 때문에 옆으로 재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옆으로 재우는 건 괜찮은데 이때도 고정은 필수예요. 그래서 등에 수건을 돌돌돌돌 말아서 딱딱 받쳐줘야지 그냥 두면은 아기가 옆으로 자다가 갑자기 확 엎드려서 잘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신생아가 엎드려 자게 되면 바로 영아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정말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. 이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증상이 보이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돼요. 자, 먼저 체온 체크인데요. 아기들은 원래 기초 체온이 37.5도까지 정상이라고 했죠. 하지만 37.5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시간마다 체크를 해주셨다가 38도가 넘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아기를 안았을 때 감자자루처럼 정말 힘없이 축 늘어질 때가 있어요. 아기들은 원래 어느 정도 몸에 긴장도가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이게 평소랑 다르게 몸에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으면 심한 감염이나 아니면은 전신 상태가 나빠졌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. 이럴 땐 아기를 막 깨워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상태 그대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맘마를 빠는 힘이 갑자기 너무 약해졌을 때예요. 신생아에게 먹는 힘은 곧 살아가는 에너지를 구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잘 먹던 아기가 갑자기 빠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. 이게 한두 번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빠는 힘이 없는 것 같으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바로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네 번째, 기저귀가 하루 6번 미만으로 나올 때, 그리고 그게 좀 지속될 때. 자, 요거는 탈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. 아기들은 탈수가 오면 순식간에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기저귀 개수를 잘 체크해 보시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지체 말고 수액 치료가 가능한 소아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다섯 번째, 초록색 구토를 할 때. 아기가 분유를 개원내는 거는 흔하지만 초록색 토는 장이 꼬였거나 막혔을 때 나타나는 위험 증상이에요.
이때는 더 먹이지 마시고 토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6번째, 생후 2주가 지났는데도 출생 체중을 회복 못할 때. 보통 아기들은 일주일 정도면 몸무게가 다시 늘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2주가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거나 아니면 줄어든다면 수유 일지를 챙겨서 소아과 원장님과 영양 상태를 꼭 상담해 보세요. 자, 이때 이 수유 일지 종이로 따로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요.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종이로 다 적어주시긴 해요.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베이비타임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시간표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뭐 수유 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아주 편하실 거예요. 남편과 아내 다 깔아서 서로 공유하면서 쓸 수도 있고 같이 등록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신생아 시기 거의 돌 전까지는 계속 쭉 쓰는 앱이니까 꼭 깔아두세요. 자, 마지막으로 배꼽 주변이 빨갛게 붓고 고름이나 냄새가 날 때 요건 세균이 침투한 배꼽 염증일 수도 있어요. 신생아는 염증이 빨리 퍼질 수도 있고 잘 안 나을 수 있으니 절대 집에서 연고를 바르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린 상황들처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고민 말고 그냥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셨죠? 하지만 이 상황들 말고 나머지는 제가 오늘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 안에 웬만하면 다 있을 거거든요.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기를 100% 아니 300%를 맞춰주실 수 있는 슈퍼 부모님이 된 거예요. 제가 만들어드렸죠. 자, 아기가 딸꾹질하면 모자를 그냥 쓱 씌워주시거나 수유를 바로 해주시고 허물이 벗겨지면 오, 아기가 탈각 중이구나,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하셔도 됩니다. 자, 바쁘신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오늘 핵심만 한 판으로 정리했습니다. 자, 캡처 타임 갑니다. 사실 육아를 조금 더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우리가 불안해서 밤새 검색하고 또 검색하지만 사실 신생아 시기는 생각보다 그냥 잘 흘러갑니다. 이 시기에 아기에게 표현 방법은 울음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 아기가 운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삐뽀삐뽀 하정원 선생님도 아기가 운다고 성적이 나빠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육아가 조금 더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육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 뭐야? 뿔이야? 머리 왜 이래? 머리 왜 그래?